여기가 뭐 이제 재건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해당 일대 이제 신축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저는 투자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도 짧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연을 상세하게 읽어보면서 같이 부동산 고민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60대 부부의 부동산 갈아타기 문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6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 해결하는데 일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차 운전으로 수지구청 인근 출퇴근이 가능한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수지나 분당, 광교, 과천, 평촌 등을 보고 있고요. 평촌 북쪽의 구축 아파트는 현재 보유 중에 있고 해당 단지는 애정이 있어가지고 재건축까지 들고 가고 싶지만 오래 걸린다고 자녀들이 반대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25년 하반기에 현재 전세 계약 만료기 때문에 갈아탈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뭐 소득도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걸 제가 참고해서 좀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과천 레미안 슈루나 분당 느티마을 리모델링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대출 부담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스스로 고민이신 상황이신 것 같고요. 고민 중인 단지를 이렇게 쭉 적어 주셨거든요. 대부분 수지에 있는 단지이거나 뭐 인덕원 일대에 있는 단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상황하고요. 객관적인 단지를 좀 언급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투자로 혹은 거주하고 투자로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내용을 좀 잘 보시면서 같이 다른 분들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62세 부부시고요. 아직도 이제 근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소득은 5천만 원 정도이고요. 월에 저축까지 하십니다.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카페 글로 이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자녀는 다 키우셔서 성인 자녀 2명이 있고요. 따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평촌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를 하나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시세가 한 7.5억이고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3억 8천에 전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지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세 금액이 5억 5천인 거예요. 대출은 없고요. 그리고 별도로 모아두신 현금도 2억 정도가 있는 겁니다. 순자산을 계산해보면은 11억 한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뭐 실거주 아파트 찾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투자성도 좀 많이 염두에 두시는 고민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표를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적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목표가 단순하게 그냥 거주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요새 많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거주 플러스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그리고 많이 반복을 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투자성을 조금 높이려면 거주와 투자는 분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부채를 또 많이 떠안으면서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 분리하는 기간을 좀 줄이고 부채를 또 많이 떠안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을 잘 우리가 찾다 보면은 뭐 투자성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투자성이 높은 데를 가려고 하면 전제 조건을 하나 좀 해야 되는데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은 평촌의 구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아파트가 그렇게 자산으로서의 가치, 쉽게 얘기하면 일을 혼자 이렇게 많이 해주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 그리고 별도로 수지에서 지금 전세로 거주 중에 있는데 여기 이제 5억 5천이고 대출도 없어요. 이 전세금도 사실은 일을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금도 2억이 있는데 이것도 일을 하는 돈은 아니고 오로지 일을 하는 거는 나의 근로로서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조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 전세금이 이제 5억 5천인데 깔고 있으니까 제가 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전세금을 조금 더 낮은 지역으로 가거나 어차피 전세가 이제 임대차 만료를
거주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로 가는데 내가 뭐 저축액도 한 200만 원 남짓이라서 비싼 월세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월세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보증금 한 5천에서 많아야 한 1억 정도, 월세 한 100만 원 내외 정도를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금 자체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럼 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이게 조금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촌의 아파트는 재건축까지 들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뭐 15년, 20년 내에 그렇게 재건축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세가 이제 62세시니까 사실 이거를 재건축을 보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뭐 애정은 있습니다만은 평촌의 아파트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과세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가고 평촌의 아파트까지 좀 매도를 하면 현금도 있기 때문에 투자성이 조금 높은 지역을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언급하신 단지 중에 분당 느티마을이 투자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자본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분당의 느티마을이죠. 여기가 뭐 이제 재건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해당 일대 이제 신축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저는 투자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도 짧기 때문이죠. 내가 계속 뭔가 거주하면서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분당 느티마을은 거주 요건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주를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이렇게 자본을 정리하셔가지고 자본을 만든 다음에 느티마을을 사게 되면 뭐 이주비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뭐 담보대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 뭐 대출을 받기 싫다라고 하셨는데 대출을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런 단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입주 시점에는 지금 매매가액에서 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한 2배까지도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맞추게 되면 여기에 뭐 추가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전세 금액이 매매가액의 50%이기 때문에 돈이 남을 겁니다. 돈이 수억 이상 남는단 말이죠. 부채를 다 갚고도.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는 또 재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주택 전략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당 느티마을을 좀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부 대출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과천 슈루인데요. 슈루. 거주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과천수루의 매매가액이 뭐 14억에서 17억 정도 한단 말이죠. 25평에서 34평이니까 담보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난 여기를 이제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과천수루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갭 투자는 충분히 할 자본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갭 투자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이 없어요. 2년만 보유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죠. 과천수루를 저는 뭐 괜찮게 생각하는 거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여기가 한 194%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완성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건축의 가능성이 검토만 되고 호재가 나오더라도요, 시세는 다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단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을 하셨던 지역들이 어디냐면 여러 개 단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지에 있는 동천동이나 상현동 일대의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고, 매매가액도 지금 한 11억대 이하만 보셨습니다. 단지를 언급을 드려보면 동천역에 있는 센트럴 샤이, 광교 더힐, 광교 쌍떼빌, 파크뷰 이런 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여기를 스스로 이제 고려하셨던 거는 수지 근처에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9년 30년까지만 더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25년이니까 한 5년 남짓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굳이 투자성이 없는 데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광교 쌍떼빌 파크뷰가 대지 지분이 크고 뭐 용인 플랫폼 시티 호재 때문에 검토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대지 지분이 커서 호재인 거는 정비 사업이 빨리 가능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도 사실 시점이 우리 연세가 62세잖아요. 크게 이제 영향이 좀 없을 수도 있다. 더 시점이 뒤거든요. 지금 뭐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는 뭐 5년 내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배 이상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좀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평촌에 내가 지금 구축을 갖고 있으니까 인덕원 일대를 말씀을 하셨고요. 인덕원 일대에 보면은 엘센트로를 얘기한 겁니다.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올려드렸던 단지거든요.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1층이 뭐 11억대, 그 외에는 거의 한 12억 8천 13억 이상을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일부 뭐 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텐데 여기를 뭐 검토하셨는데, 인덕원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지난 상승장 때에서 거의 한 15억 16억까지 한번 찍었던 단지인데 지금은 13억 정도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저점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 엘센트로를 내가 거주하고 투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엘센트로 말고 바로 옆에 보면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아래죠. 아래쪽에 보면 분양권이 있거든요. 여기가 입주를 언제 하냐면 26년 6월에 입주를 합니다. 근데 35평 받는 게 지금 프리미엄을 제가 보니까 뭐 7,000이니 7,500이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이 한 2억 정도면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좀 현금이 이미 2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뭐냐면, 이미 나는 평촌에 아파트 구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촌을 내가 보유하는 겁니다. 보유를 하고 B를 사는데, B가 인덕원 엘센트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분양권을 살 수가 있고요. 여기가 실투자금이 한 2억대 정도면 살 겁니다.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입주가 26년 6월이니까 입주하고 나서 얘를 3년 내에 팔아도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금 텀이 있는 지역들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택시장 상황 자체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또 풀었잖아요, 상반기에. 풀었다 보니까 1급지나 2급지의 시세는 지금 반응이 굉장히 많고 자기들끼리 지금 순환장이죠. 팔고 움직이고 이런 장인데, 우리에 해당하는 3급지나 4급지에는 지금 영향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영향이 없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제가 판단하건대 빠르면 25년도 말이나 늦더라도 한 26년도 상반기면 이런 지역의 시세도 좀 많이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26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들고 가는 거죠. 평촌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인덕원 일대에 신축이 되는 이제 분양권도 사는 거죠. 총 매매가가 11억에서 12억 정도 하니까 대출 이제 부담도 거의 없을 거고, 시세는 입주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에 장이 좋다라고 하면 인덕원 엘센트로의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우선순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자산을 좀 이렇게 내가 한 10억대 초반 정도가 있는데 얘를 빠르게 2배로 불릴 수 있는 지역은 요 1번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1번을 하려고 하면은 전세를 내가 월세로 바꿔야 되고 평촌까지 팔아서 일부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내가 월에 한 200 정도는 지금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내가 3억에서 4억이든 5억이든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좀 되시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단지는 사업의 속도가 좀 빨라서 담보대출을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고요. 입주가 좀 빨리 되니까 전세금을 좀 높여 받아가지고 대출금도 다 상환하고 전세금을 받게 되면 돈도 남을 것이다. 그럼 나는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기니까 1번이 맞겠고, 가천 슈루나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으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덕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으로서 이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데는 1번이고요. 근데 2번도 사실 좀 귀찮잖아요. 내가 레미안 슈루를 사려고 하면 25평 14억, 34평 17억이니까 적어도 50%의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월세도 가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현재 평촌을 보유해버리고 인덕원 일대에 있는 분양권을 하나 더 사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하는 게, 지금 나열하셨던 막 동촌동 일대 아파트를 그냥 갭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